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 중국 구매 대행에서 꽤 오랜 기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계속 내고 계시는 우리 40대의 어떻게 보면은 40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후반입니다. 될 수 있는 브롱님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브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브롱님을 잘 알고 있지만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브롱님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네. 브롱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온꿈사에서 브롱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구매대행 셀러이고요. 온꿈사 가입은 한 2019년 한 여름인가 봄인가 정도에 했던 것 같고요. 네. 예, 좀 고인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좀 있으면 이제 3년 다 되시잖아요. 예, 그쵸? 그냥 가입 횟수로만, 네. 가입 기간으로만. 네, 만 3년 다 네. 돼가는, 네. 닉네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분도 스포츠를 엄청 좋아하세요. 예, 르브롱 제임스 맞죠? 네, 르브롱 제임스를 줄여서 그냥 브롱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하루 농구도 막 한 8시간 이렇게 이상 하시는 분 적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냥 동호회 농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농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뛰고 그냥 체력 잃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운동 좀 하는 편. 아, 요즘도 하세요? 네. 오늘도 아, 조깅하고 진짜, 왔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저는 왜 이걸 못할까요? 사업은 잘하겠는데 네.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반대로 하자 그러면 반대로 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 브롱님께서는 직장인이셨잖아요, 원래. 네네. 그쵸. 언제적까지 직장인이셨던 거예요? 직장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직장은 한 25년 좀 넘게 직장을 다녔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작년 6월 정도에 제가 퇴사를 했고요. 네. 무언가 2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제 새롭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이제 오시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심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직장이 사실은 계속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했고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좀 맨 처음에 이제 게임 회사 관련된 쪽을 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 일을 하다가 계속 이직도 몇 번을 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직장 생활로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게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냥 아니면은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도 더 이상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러면은 조금 더 사실 많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커서 퇴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을 네. 이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무무개 컨설팅 2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무무개 컨설팅. 이게 이제 작년 2월 정도서부터 이제 수업을 받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그때였죠. 네, 그러니까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딱 1년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무무개님 통해서 네. 사실은 공부를 많이 배웠고요. 네. 이런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약간 되게 끈질기고 집요하고 뭔가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 사실은 굉장히 본받을 만한 일이었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이전에는 네. 중국을 하시기 전에는 사실 온꿈사에 가입하신 지도 3년이 다 돼 가시는데 네. 이제 시작하신 지는 1년 됐다라고 한 거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에 하는 거고 네. 이전에는 원래 미국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냥 그때는 왜 잘 안 됐었던 거죠? 스포츠 제품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나이키 이런 제품들을 이제 미국에 있는 소매 사이트를 네. 통해서 이제 저희가 소개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송 기간도 길고 가격 경쟁력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해외 셀러들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현지에서 뭔가 도매 형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팔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농구 관련된 이제 브랜드 제품들 아니면 농구 관련 이런 제품들이었었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예, 거의 밴당하는 경우도 많았고 결제를 해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 사업을 끝까지 끌고 나갈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도 거의 한 1년 정도는 그냥 직장 생활만 했었고 예, 방치 상태인 적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하시다가 다시 방치 상태로 두고 다시 직장 생활을 좀 1년 가까이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을 하다가 갑자기 중국을 하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죠? 근데 중국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네. 알고 예, 있어요. 예, 하고 싶지 않아서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다가 더 이상 끌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 재작년 12월 정도에 들기 시작을 해서 사실은 그때 이제 투트랙님한테 저 중국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조언을 구했고 하시려면 빨리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해서 6월 달서부터는 중국 쪽으로 완전히 전업하는 걸로 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한테는 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상품이 그래도 한 5-6개씩 맨 처음에 초반에 팔려 나가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힘을 받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처음에 이제 컨설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저하고 자주 소통을 했었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개씩 나가다가 그러다가 더 많아지고 네,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퇴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좀 마음이 좀 짠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40대잖아요 같이 네. 그렇죠. 이제 거의 50을 바라보기 네. 이르고 직전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부롱님이 그 뭐지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는 아니신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네. 네, 좋은 경험을 많이 네. 쌓았어요. 그래도. 예. 할 수 있는 나이가 거기였던 거고 네, 이제 네. 다음에 이제 넥스트 해서 이제 가시는 이제 좋은 네.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우리 나이대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에서 나가야 된다는 시점을 가졌을 때 패배자라는 느낌을 안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나는 네. 실패했어라는 느낌을 안 갖고 왜냐면 그냥 옮기는 거는 충분한 네. 있을 수 있는 일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좀 더 밝게 예,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온라인 사업을 하시기 전에 게임 쪽을 하셨다고 했으면 게임을 네. 좋아하셔서 게임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예, 게임을 좋아했다기보다는 게임사에서 하고 있는 그 직무를 좋아했었고요. 저는 원래 인사 쪽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아, 인사 쪽. 뭔가를 평가하고, 뭔가 사람을 채용하고, 관리하고, 이런 쪽에 뭔가 가이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원래는 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인사 쪽 일을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서 그때 굉장히 책도 많이 봤었고 혼자서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좀 소개를 받아서 그럼 이런 회사에 한번 들어가 볼 생각 있니? 라고 해서 인터뷰를 봤는데 운 좋게 되게 제가 인사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는 기획실 업무를 하고 있었었는데 인사 경험을 그냥 사실은 책으로만 배웠었고 근데 잘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는 좀 거둬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은 경험이 네. 또 사업에 또 반영이 됐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중국 구매대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이 거의 다 됐어요. 네. 가장 매출이 잘 나왔을 때와 그리고 수익률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뭐 다른 분들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제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나왔다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일 많이 찍어본 거는 한 4,800 정도까지는 그래도 몇 달 정도는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그냥 수익률은 요 최근에는 2,000 후반대에서 3,000 초반대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률은 저는 딱 한 20% 정도 생각을 하고 잡고 있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네. 직장 다니실 때보다 나으신 거 맞죠? 예, 근데 요번에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얼마 벌었는지 대충 따져보니까 직장 연봉보다는 많이 벌었더라고요. 예, 다행이네요. 예, 예. 그래도 본인만의 시간도 충분히 가지시면서. 네네네. 아니 시간이 많이 있질 않죠. 네, 시간이 많다라고 많이 남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잘 아직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래도 예. 본인 일을 하니까 그래도 남의 일이 아니라 그렇죠. 좀 더 소속감 그리고 책임감도 더 생기고 네. 예, 그런 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로 작년 2월 달만 하더라도 확신을 못 갖고 있었던 중국 구매대행 비즈니스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할 정도의 지금 경험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초반에는 정말로 매출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2월 달, 3월 달 초에 막 이럴 6월 달에 때는 한 300 막 이랬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4,800까지 네. 찍을 수 있었던 본인만의 사업 방법이 있었으면 뭐 습관이라든가 꿀팁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몇 가지를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무무개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제 중박 공식
공식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중박 공식을 중박 공식 제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맞는 진리고, 예, 그거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뽑아낼 수 있을까를 처음에는 프로세싱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발 의뢰를 했어요. 예, 크롤링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했고요. 너무 잘하시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바로 도입을 했었고, 음.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뭔가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뭔가 좀 빠르게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우선 택했고요. 뭔가 상품 네. 소싱의 원칙을 네네네. 몇 가지 정한 다음에 네. 그거를 프로그램화한 것을 네네. 개발을 해서 예. 이제 상품 소싱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했다는 거죠. 아, 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크롤링이 모를 수 있으니까 좀 크롤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주로 이제 저희가 네이버 쪽에서 이제 뭐 구매 건수라든지 평이 리뷰가 몇 개가 있거나 뭐 아니면 찜하기가 몇 개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제가 이제 어느 조건값을 통해서 그럼 이 정도 되는 제품들을 저한테 뽑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 어떤 제품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 기간별로 이렇게 쫙 뽑아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개발하는 자체도 비싸지 않았고 요즘에 뭐 워낙 이제 크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재능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쉽게 뽑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 크롤링을 통해서 이게 제가 이제 한 2년 전쯤에 중박 공식이라고 해갖고 사람들한테 좀 알려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소싱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네네. 그걸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자기만 쓰려고 만드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그게 이제 또 만연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그렇게 해도 근데 말 그대로 중박은 돼요. 네네, 맞아요. 지금도 네. 대박은 힘들어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중박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네, 뭐 사람들이 원하는 네. 것까지는 눈높이까지는 네. 제가 맞춰줬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록님이 그 기획팀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엑셀을 다루는 능력이 대단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온꿈사에서 예전에 좀 네. 아름아름 좀 친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엑셀의 강의를 한번 해주신 적도 있으셨잖아요. 네, 그쵸? 여기 디지털 노마드 때 한번 강의한 적도 있었고요. 이제 가끔가다 이제 쪽지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있으시면 그냥 한번 만나서 해결해 주는 경우들도 가끔가다 요즘에도 좀 있는 편이고요. 야, 네. 이제 쪽지 엄청 많이 네. 오겠네요. 여러분 저기 온꿈사에서 부롱이라고 치면은 나오거든요. 이분한테 쪽지 보내세요. 이제 곧 있으면 쪽지가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방법을 네. 좀 생각을 아, 해봐야 이분이 되게 되는데. 외롭대요. 예, 예. 요즘 사업하는데 사람도 만나고 싶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쪽지 많이 보내주세요. 뿐만 아니라 엑셀적인 그런 걸로 통해서 사실 좀 업무의 프로세서를 개선해서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네. 효율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의 리소스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네네네. 리소스를 다 쓰기 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예.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플러스의 개념으로 뭐 요즘에 유튜버 통해서 이제 보이는 제품들 소개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간별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신 음. 제품들 몇 개를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소개하는 유튜버들을 몇 명을 이제 아예 구독을 해놓고 그 친구들이 올려온 최근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보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끔가다 찾아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타오바오에서 저희가 이제 주문 뭐 아니면 소싱을 할 때 그 제품 이외에 그러면 그 매장에서 잘 팔고 있는 다른 제품이나 신제품도 한 번씩은 봐요. 타오바오 내에서. 그러면은 사람의 눈이라는 게 중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은 국내에서도 잘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있어요. 예, 네, 그러다 없지는 보니까 않아요. 예, 네. 그 중에서 잘 팔리고 저희도 이제 1년 정도 계속 이제 상품을 보다 보니까 이 제품은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 제품에 약간의 이제 그 키워드를 조금 가미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확 나가는 제품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많이 푸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 다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추가적으로 정말 그 중국만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비즈니스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네. 앞으로 부록님이 더 많이 이제 매출도 많이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중국 구매 대행 아니 그 온라인 비즈니스 네. 본인에게 잘 맞는 사업 같나요? 맞다 안 맞다라기보다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이제 컨설팅을 받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사실은 컨설팅을 받고 계시지만 제가 컨설팅 받을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되게 그 컨설팅 과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밤새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뭐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고 저희 같은 동기들 중에서도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뭐 이러신 분들도 계셨고 너무 힘들어요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전 그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단군 환웅이 왜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30일 동안 그 고통을 참고 마늘과 쑥을 먹었는지를 그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이 사업도 할 수 없겠다. 근데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똑같이 패턴을 갖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자기 패턴에 맞춰서 또 만약에 50개를 등록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30개를 줄고 20개를 줄고 계속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패턴이 조금씩 깨지는 거죠. 근데 그 패턴이 깨지는 순간서부터 계속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그 패턴을 좀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편? 이라고 보시는 게, 그러면 언젠가는 그냥 막 크게 성공한다라고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유의미한 성과는 거둘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잘하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컨설팅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내드린 과제가 분명히 어려운 과제고 힘든 과제다. 그런데 이 과제를 보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고민은 무조건 필요하다. 사업을 위한 고민은 그 과정이 누락되어 있으면 나중에 힘들다. 그래서 그 고민을 통해서 과제를 해결하고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르게 되고 또 점점점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네네네.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을 때 그와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한다면은 분명히 이제 고민의 해결은 수익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해보라고 꼭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방법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만의 루틴을 계속 지켜가면서 매출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올라오면서 뭐 이미 몇 개 날라갔다고 얘기하셔갖고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미래의 우리 구매대행 셀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제가 어저껜가 엊그저껜가 지마켓이 날라갔고요. 11번가도 날라간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뭐 사실은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뭐 날아가면 또 만들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서 뭐 그보다 뭐 쿠팡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잘 팔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또 일어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왜 날라가셨어요? 지재권. 그리고 가품으로 날아가게 됐고요. 이게 뭐 가품을 올리려고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게 진짜 이게 모르고 올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모든 세상의 모든 브랜드를 다 알 수 없으니까. 왜냐면 이거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이분은 그래서 가품을 알고 올렸는데 날라갔다라고 생각하실까봐. 근데 사실 대부분 날라간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막 몇 번 전화도 했어요. 그래서 제발 취소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정말 칼같이 안 된다고 하시길래 그냥 그러면은 다른 방향을 찾아야겠다 생각해서 저도 쿨하게 그럼 수고하세요 그러고 끊었어요. 지재권 신고 들어왔었구나. 그 부분이 제일 힘들지. 초반에는 이게 직장생활만 하시던 분들은 경찰서 출입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서라든가 지자체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방문을 한다거나 방문을 하라 그러면 솔직히 겁이 덜컥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크게 겁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요? 대단하다. 나는
굉장히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거는 어. 똑같아요. 기분은 좋진 않아요. 근데 제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예, 뭐 그렇죠. 예, 저는 그냥 그렇게 그렇긴 하죠. 생각하는 거죠. 예. 아, 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걸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미안하긴 한데 나는 몰라, 알고 예, 한 거 모르는 아니야. 부분, 내가 의도적으로 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100% 미안하진 않아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마인드를 접근하고 있어요. 좋은 예, 마인드인 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인드를 꼭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시다 보면은 뭐 그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거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그냥 그렇게 쿨하게 그냥 극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으세요? 작년 11월쯤에 사실은 네. 제가 거의 멘붕이 왔었죠. 약간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회의도 좀 있었고 그때 그냥 사실은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손을 놨었죠? 네, 완전히 손을 놨었죠. 음. 예. 주문 들어온 것도 한 2주 정도 아예 처리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막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알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빠져나올 수 있는 결론은 결국에는 누군가랑 계속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를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라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를 약간 서포트해주는 친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덜 외롭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가다 쪽지 오면은 이제 만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 있으면 그냥 제가 약간 시간 빼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빼서 그분들이랑 그냥 얘기할 테니까 오시라고 해요. 아주 말씀 예. 잘 하셔야 돼요. 쪽지가 아주 그냥 빗발칠 겁니다. 물론 이게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왠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또 이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저는 쪽지를 막아놨어요. 왜냐면 저는 쪽지가 하루에 많이 올 때는 막 40개, 50개씩 온 적도 있었거든요. 네. 답변을 못 해줄 거면 성의 없이 할 거면은 그냥 아예 받지 말자라는 그럴 수도 주의였거든요. 있죠. 그럴 수도 이메일도 되게 많이 오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막아둔 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부록님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궁금하신 것만 여쭤보세요. 아 맞다. 우리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네. 최근에 중국 봉쇄 사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셀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음. 어떻게 또 쿨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예. 일단 지난주에는 광저우 쪽으로 빼려고 광저우 쪽 배대지를 사실은 알아봤었어요. 그 광저우나 칭다오 쪽으로 빼려고 그래서 배대지를 알아봤었는데 생각보다 항공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취급하는 제품들이 사실은 좀 큰 부피나 무게가 큰 제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안 실리죠? 예, 도저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고 또 전자제품 경우에는 특히나 더 어렵고 뭐 이래서 약간은 좀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냥 월요일 날 마음을 정리한 게 그럼 여태까지 주문 들어온 사람들한테 일괄 대량 문자를 보내자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그냥 저는 다 대량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일정을 딱 정해서 언제까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고객님들이 아니시라면 좀 제발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드릴 거고 만약에 안 되면은 저희가 다 환불 처리 해드릴 테니 그냥 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그냥 대량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한- 실제로 몇 명이나 취소됐어요? 5명 정도 취소하셨더라고요. 오, 얼마 안 예, 하셨네요. 예, 예. 오. 제가 이제 하루에 한 약 20에서 30건 정도 주문이 대략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들어와서 계속 대기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고맙고 또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 대량 문자 보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쿨하게 계속 문자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일본 하세요. 일본 들어오세요. 일본은 완전 청정해요. 아 지금 약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부록님의 그 하루 일과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요? 아마 일어나자마자 농구부터 하실 것 같고. 아니 요즘에 농구 제가 이사를 가서 그 전에는 농구 코트가 옆에 공원에 있는 데에서 살아서 맨날 농구를 했었는데 요즘엔 그냥 조깅이나 빨리 뛰기, 아니 빨리 걷기를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하고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네. 일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7시, 6시 반 정도 일어나서 대충 스케줄 체크하고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예, 운동하고 들어와서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 출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가는 동안에 이제 뭐 간단한 영어 한 몇 마디 정도 그냥 외우고 그러고 도착해서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네, 근데 영어가 너무 하고 싶어요. 아니 너무 네, 미화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가 그냥 알겠습니다. 중간에 하고 싶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아들한테 뒤지고 싶지 않은 뭐 이런 예, 느낌. 예, 그리고 도착하면 저는 바로 CS부터 해요. 네, CS 처리 그동안에 밀렸던 거 다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발주 들어온 것들 발주는 항상 오후에 맨 마감 시간에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송장 번호 넣고 뭐 이런 것들이랑 뭐 잡무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나 배대지 관리하고 알리왕왕으로 소통해야 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오전 안에 다 끝내는 상황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예전에 그 아포메냐님이 말씀하신 상품 매크로 올리는 거를 예, 걸어놓고 있죠. 그걸로 배우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대박.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하기는 하는데, 예, 이제 그 키패드, 그로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프로세스를 등록을 해놓고, 그냥 그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굴러가게 해놨어요. 이게 예,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예, 예. 그리고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예, 그걸로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오후 밥 먹고 오면은 다 이제 제 사이트들에 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들 이제 상품들 다 각 사이트별로 이제 가격 옵션 조정해서 맞춰놓고 다 등록하고 그 다음에 상품 소싱 작업들 뭐 기존에 이제 주말 동안에 저는 전체 카테고리를 그냥 다 크롤링으로 한번 돌려놓거든요. 그래서 예, 돌려놓은 것들 중에서 이 제품은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것 키워드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크롤링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거기 등록할 수 있게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예, 딱 저장을 해놓고 예. 그럼 아침에 와서 또 그거 가지고 또 등록하고 이제 자동 등록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고 6시에 발주 시작하면은 요즘엔 상품 찾는 게 좀 너무 어려워져서 상품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어렵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예전에 품절된 것들 막 이런 것들도 너무 많아서 그 상품 찾는 게 사실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상품만 찾으면 거의 한 30분 정도면 저는 다 끝나게 제가 엑셀 이제 공유도 해드렸어요. 그 참 카페. 이걸 계기로 네, 네. 우리 그 첫 번째 댓글에다가 그 부록님이 사용하는 그런 업무 파일들 몇 개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구글로 해갖고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네. 링크로 해갖고 사람들 다운받게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드릴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배대지 때문에 그 항목들을 다 리스트를 거기다 만들어놔서 아마 배대지를 사용하시는 그 배대지 대량 등록 양식마다 약간씩 틀릴 거라서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쓰는 이제 배대지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해놓은 거라서 저는 이제 1일 장부를 작성을 하면 배대지 대량 등록 양식이랑 그 다음에 그 수입 저희 식품 식기류 같은 것들 신고하는 유니패스 자료까지 이렇게 다 일괄 한 번에 돼서 그것만 그냥 다운 받아서 바로 등록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놨거든요. 예. 여러분 이거 저희가 링크로 다운받게 해드릴 텐데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부록님이 뭐 네.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네, 아는 데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정말로 하겠습니다. 예, 네.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이제 저를 알게 돼서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중국을 시작하든 일본을 시작하든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최종 목표가 뭐냐면 부록님이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명품도 하게끔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모든 셀러가 구매대행에선 그게 이제 풀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제가 하나하나씩 지금 세계관을 만들고 있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죠.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오시게끔 네. 강요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목표는 그래요. 근데 부록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가요? 일단은 좀 구매 대행을 사실은 1년 정도 저는 이제 약간 늦긴 했죠. 제가 유의미한 숫자를 매출 목표라든지 뭐 거두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목표는 달성을 못한 것 같아서 대신에 좀 더 매진을 해보자. 올해 뭐 상반기까지는 더 매진을 해보자. 아니면 올해 안에라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는 거둬야겠다.
근데 한번 칼을 뺐는데 끝까지는 해봐야죠.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내봐야지 다른 쪽도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일본 충분히 관심 있고 뭐 스포츠 좋아하니까 당연히 미국도 관심이 있고요. 요즘에 최근에 알아본 게 좀 위탁 사업을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뭐 직구나 지인분들 중에서 이제 공장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만든 잘 팔리는 제품 아니면 괜찮은 제품들을 제가 조금 더 싸게 아니면 좀 더 뭐 마케팅적으로 좀 더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래처들을 요즘에는 좀 찾고 있고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려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은 우선 냈는데 아직 시작은 못했고 하반기쯤에는 한번 시작을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다들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고 하지만은 뭐 중국 구매 대행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비즈니스로 할 수 있는 네. 게 무궁무진하니까 앞으로도 저는 부록님의 그런 뭔가 건설적인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네. 있도록 저도 많이 서포트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하고 오셨죠? 모르시는구나. 뭐, 네, 채널. 여쭤보시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게스트 분들에게 맨날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네. 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부롱에게 나에게 투트랙이란? 그 질문이군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빚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트랙님한테. 이렇게까지 그나마 뭐 아주 대단하지진 않았고 그냥 어느 정도 보통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원동력도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노하우도 투트랙님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저는 약간의 마음의 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그 짐을 제가 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언젠가는 생겼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고 뭐 이렇게 사회에서 만난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페에서 만난 사람이랑 이렇게 친해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풀리면 부록님한테 농구도 좀 배우고 농구도 좀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신연습 많이 배워오세요. 네, 그러면 영상을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